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드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투자전략 통해서 예측한 것처럼 이번 주 시장은 막 좋진 않았었죠. 우리도 좀 쉬어가자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선은 눈치를 보자. 주식 비중을 좀 이익 실현 차원에서 줄여놓고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흘러갈지 눈치 좀 보고 이번 주는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악재들이 좀 나왔어요. 일단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건 국내 상황이고, 해외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 우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공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무역 분쟁으로 다시 번질 가능성, 경제적인 분쟁으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다소 약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전반적인 리스크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인사이트 투자 전략 유튜브 계속해서 청취하신 분들,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왜 원달러 환율을 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원달러 환율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통화들의 비율하고 엔화 대비해서 달러화라든지 유로화 대비한 달러화, 엔화 대비한 유로, 이런 다른 국가들의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고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 달러화가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야지 맞죠. 반대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월등히 우월해요. 미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이론적으로는 내려가야지 맞죠. 원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그런데 그건 이론이죠.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국내 상황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컨디션을 좀 반영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리스크가 높아지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전 세계의 리스크가 갑자기 높아지면 원달러 환율도 급등합니다. 지금 추세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코로나 상황일 때와 다르게 글로벌 코로나가 확산될 때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리스크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리스크가 안정을 찾는다. 자산시장에서 리스크가 안정을 찾을 때 국내 주식시장 흐름은 어땠는지 코스피 지수로 보실 텐데, 코스피 지수가 잘 버틴 것 같아요. 환율 동향을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밀리다가도 또 올라오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지력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 계속해서 저항은 존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지 시점에서 계속 반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언젠가 지지는 깨지고, 저항 시점에서 저항이 계속해서 역할을 못해주면, 저항이 아니면 뚫고 나갑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기술적으로만 의미를 가질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것 이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리스크 급격히 높아졌던 글로벌 리스크는 분명히 낮아졌죠. 그런데 이 리스크가 어느 순간에 또 높아질 우려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월 특집 투자 전략에서도 얘기했던 부분, 경제 관련된 리스크와 코로나 안도 랠리,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모습이 바로 이번 주 시장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충이 되니까 오르다가도 치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내려오다가도 또 여기서 마냥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안도 랠리 기대감이 있는 거고, 반대로 경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 경제에 대한 우려 중에서도 최근에 나타나는 우려는 중국과 미국 분쟁. 일단 중국에서 또 호주와 관련돼서 계속 코로나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호주에서 호주 소고기 수입을 또 줄이기로 했고, 이런 얘기들 자체가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또다시 전 세계 무역 전쟁이냐? 다시 돌아가냐? 어쨌거나 이런 환경에서도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는 거는, 코스닥은 오히려 모습이 더 좋죠. 국내 개인 투자자들 역할일 것 같긴 한데, 그쵸? 코스피보다 월등하게 좋죠.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존재를 일부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부분은 한국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도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외국인이 많이 시장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고 오는 가격이 무리하다면 가격을 눌리겠죠. 가격이 눌리겠죠. 그런데 가격이 눌리면서까지 이 실현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순매도가 현재 가격들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매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글로벌 비달러화 자산, 국내 주식, 리스크 자산, 또 그 섹터에 대한 자금에 대한 축소지, 국내 주식을 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의미를 가질 거예요. 만약에 시장의 리스크들이 줄어들고 그런 비달러 자산과 리스크 자산에 대한 축소가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주식을 늘리겠느냐, 어떤 나라의 주식을 많이 사겠느냐, 그 부분에서 분명히 한국 주식 시장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사우스코리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왜 한국보다 계속 못하느냐? 미국 정부는 계속 한국보다 잘하고 있다는 걸 내세우고, 미국 상원에서는 계속해서 한국보다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이 각 국가별로 보여주는 거는 진짜 실질적인 현대에 있어서 선진국,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선진국이 누가 될 것이냐, 단순하게 힘의 파워가 아니고 무기의 파워가 아니고 삶의 질, 국민의 삶의 질을 누가 더 높게 만들어줄 거냐, 어떤 나라냐, 한국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걸 단기적인 코로나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향후 외국인에 대한 투자,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고
부동산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국내 주식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예를 들어서 이 시황이 안정이 되고 다시 세계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 아니면 PB를 찾아가서 내 주식을 어디다 분산을 할 때 과거와 다르게 한국과 관련된 주식을 비중을 높여달라는 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당장 미중 말싸움이라든지 이태원 코로나 재확산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장기적인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일부 좀 공격적인 투자 부분에 대한 비중 가지고 갈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매 시점 현재 국내 주식시장 개별 주식부터 해서 테마라든지 아니면 단기 모멘텀이 발생하는 모멘텀 투자 자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그 흐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야지 되겠죠. 거스르지 말고. 다만 이 흐름 역시도 너무 이제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추격 매수하고 또 금방 떨어진다고 털고 나와버리고 그게 아니고 모멘텀 투자도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보유할 수 있고 추세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야지 재료를 이 회사에 떨어진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테마면 테마 이슈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마만큼 고조가 될지들을 판단을 해서 그것도 역시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들고 갈 수 있는 안목으로 접근해야지 당장 오늘 오르는 거 매매하고 내일 모레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의 리스크는 높아진 상태예요. 워낙 개인 투자자들 단기 트레이더들이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투자들은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이고 차라리 일주일, 2주일 그 시각으로 그런 테마성 모멘텀 투자 접근하는 거는 투자 비중에서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은 국내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채워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투자의 패턴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위기가 안정이 되고 그 이후에 뻗어나갈 게 코스피가 3천이 될지 4천이 될지 5천이 될지 다 가능성은 있어요. 코스피 5천 못 가라는 법은 없죠.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고요. 뉴욕 증시 올랐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뉴욕 증시가 5년 동안 올랐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이 그만큼의 모멘텀을 못 가지는 법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시각을 어떻게 두고 접근을 해야지 될지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이나 이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연 지금은 주식 비중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벌써 언제부터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드렸는지 몰라요. 2개월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할 때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많이 산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린 부분은 왜 꼭 삼성전자냐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죠. 과거에 계속 삼성전자는 떨어지면 사면 올랐었다지만 꼭 앞으로도 그럴 거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거는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거죠. 꼭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 국내 안정된 성장성이 높고 안정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2차전지 얘기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2차전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
ITBT에 대해서 최근에 또 2차 전지 모멘텀 불거지고 있죠. 그러면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작은 기업들도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들이 있을 거고, 현 정부가 다음 정권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면 이거에 대해서 4차 산업과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기술력을 갖춘 업체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그런 기업들, 상장된 기업들 분명히 탄생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해외 투자들은 상당히 많아질 거다. 간접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직접 종목을 보고 들어오는 투자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을 해서 보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미 뭐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언제든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뭐 코스닥이 과열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지만은 일부 과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지수가 무리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과열이라면은 일순간의 과열이 어떤 하락 모멘텀을 만나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추세가 붕괴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흔들릴 때 오히려 BT, ITBT, 기술력을 가진 ITBT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면 뭐 추세 상승에 대해서 분명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코스피는 좀 삼성전자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또 이런 그림도 나온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도 올라오면서 시가총의 비중이 좀 희석이 되고 다른 또 스타 종목들이 받쳐주면서 지수도 끌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 하락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현 시점 맞다 판단이 되고 있고, 추천줍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맹신하지 좀 말자라는 거죠. 맹신하지 말자. 펀더멘탈이나 시황 아니면 트렌드적으로 종목을 발굴해서 드리는데, 수익률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종목들 추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코너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무분별하게 수급이 몰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지난주 추천주 보면은 제가 분명히 이번 주 저가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거고 그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금요일 바로 종목이 떠버렸어요.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합니까? 바로 이번 주 들어오면서 바로 조정이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종목들은 펀더멘털의 비중을 많이 둔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는 거 보내줘도 상관이 없고요. 기회가 됐을 때 매수하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추천드릴 종목은요,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플러스 기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장비 업체인데 외형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외형 업체인데, 주가를 보시면은 코로나를 만나서 좀 흔들렸었는데 지금 위치도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좀 눈치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보면서 또 기회를 엿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규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